전남 일부 시군의 간부 공무원들이 상조 회비를 걷어 단체장들에게 상납성 선물을 해왔다가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부적절한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대주주인 맥쿼리칩과 2018년까지 시 재정 지원액을 1,200억 원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폐광 위기에 내몰렸던 화순 탄광이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습니다. 단계적 구조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마련한 고졸지역 인재 채용 콘서트에 많은 고등학생들이 찾아와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부급 공무원들이 기초단체장에게 순금 열쇠와 같은 과도한 생일 선물을 했다가 감찰에 적발됐습니다. 십시일반 돈을 모아 관행적으로 일종의 상납을 해왔던 건데요. 징계는 피했지만 부적절한 관행은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전남 나주시장은 지난해 5월 순금 10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시가로 183만 원어치입니다. 전임 시장도 3년 전 생일 때 같은 선물을 받았고 전현직 부시장 역시 지난해 생일 때 순금 5돈, 시가 98만 원 상당의 황금 거북을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모든 비용은 나주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상조회가 마련했습니다. 가족으로 보면 가장이고 저희들을 또 이렇게 이끌어주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간부들이 돈으로 이렇게 드리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상 상납과 같은 간부 공무원들의 이런 관행은 보성군에도 있었습니다. 군수의 해외 출장 경비로 상조 회비에서 현금 700만 원을 빼 건네고 전임 군수 때는 7번에 걸쳐 생일 때마다 순금 5돈씩을 건네거나 생일 만찬 등에 2,300만 원을 썼습니다. 이런 사실은 행정자치부의 감찰로 적발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나주시와 보성군에는 기관 경고, 관련자들에게는 징계를 하라고 전라남도에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부시장 등 일부는 선물을 되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선물이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의례적이었다며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해 국민 감정을 거스른 처분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제2순환도로 재정 지원 방식을 놓고 광주시와 맥쿼리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 며칠 전 전해드렸죠. 광주시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협상 타결의 배경과 의미를 김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사인 맥쿼리에 지난 15년 동안 준 세금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 2000년 11월 완공 당시 맺은 약정,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 MRG에 따라 예측 통행량의 85%에 미치지 못한 수입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민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실험이었지만 실제 운영 결과 통행량이 예측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떼내고 싶은 혹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이대로라면 협약을 맺은 2028년까지 맥쿼리 측에 줘야 할 세금이 3,600억 원이 넘습니다. 뒤늦게 맥쿼리 측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소송도 벌였지만 버티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광주시는 맥쿼리와의 재협상에 나섰고 결국 최소 수입 보장제 폐지에 합의하기에 이릅니다. 최소 운영 수입 어떤 보장, MRG 이걸 폐지를 합의하고 1,300억 원 정도의 시민의 혈세가 절감될 수 있는. 광주시는 1,300억 원의 세금을 아끼게 됐다고 자화자찬하지만 뒷맛이 개운치만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오던 자치단체가 16년이 지나서야 잘못을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와 맞춰서 이제 저희들은 감독 명령을 취소하고 사업자는 소송을 취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라도 재협상을 통해 재정을 아끼게 된 점은 평가할 부분입니다. 최소 운영 보장제 MRG를 통해서 상당히 광주광역시의 재원 손실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작은아마 손실을 좀 최소할 수 있었다. 도입 당시에는 민자유치 SOC 건설을 위한 만능 열쇠처럼 보였던 최소 수입 보장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시민들에게 부담과 혼란만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호남고속철이 무안공항을 경유해 제주까지 연결되도록 호남 지역 단체장들이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는 오늘 전주에서 호남권 정책 협의회를 갖고 호남고속철을 무안공항과 제주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서남해안권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단체장들은 또 기존에 합의했던 서해안 철도 건설과 공무원 인사 교류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폐쇄될 거라는 화순 탄광에 다행히 한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폐광하는 데 지신 인원과 생산량 감축으로 선회하면서 노조 측에서도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연간 600억 원대의 손실을 내고 있는 석탄 공사에 대해 정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탄광 노동자와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폐광 정책에서 한 발 물러나 감산과 감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에 1순위로 문 닫을 가능성이 높았던 화순 탄광은 폐광의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석탄공사 노동조합은 정부의 구조조정안을 일단 수용하기로 하고 총파업 투쟁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화순 군과 군의회도 일방적인 폐광 정책이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며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단계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순 경제에 이축당하지 않고 우리 가공부들도 생존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폐광에 버금가는 구조조정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노조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원만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지역 대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고등학생들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지역 인재 채용의 확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신고 기자의 보도입니다. 꿈에 그리던 공공기관에 취업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또 어떤 직무 능력들이 필요한지 궁금한 것도 물어볼 것도 많습니다. 물어봐요. 자격증 뭐뭐 따셨어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워드랑 커말이랑 전산회계 1급, 2급 땄었고요. 한정관 농어촌공사 등 광전남 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들이 함께한 고졸인재 채용 콘서트. 지난해 말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서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게 한정됐던 지역인재 채용이 고등학교로까지 확대되면서 마련됐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이제 고졸 인재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역의 인재를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최대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찾은 광전남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채용 요강을 꼼꼼히 듣고 모의 면접에 직접 참여하면서 하나라도 더 정보를 얻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채용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것도 일부 직종에 그쳐서 아쉬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도 있으면서 마이스터고 전형도 있거든요, 현재는.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도 늘렸으면 그러면 좋겠어요. 모델 지원도. 지금 없어요, 특성화 전형. 네,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상생 발전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광전남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이 지난해 신규 채용한 인원은 2,000여 명. 이 가운데 지역인재는 280여 명으로 13.9%에 머물렀습니다. 정부의 채용 공고 수준인 35% 수준에는 한참 못 미쳤는데 최근 20대 국회에서 지역인재를 35% 의무 채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28개 기업이 추가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비츠로테크와 금원전기 솔라텍 등 28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본사 이전과 공장 설립 등에 필요한 업무를 본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28개 기업의 투자 규모는 1,180억 원에 이르고 67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가 주는 교육 예산이 줄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의 교육 환경은 악화일로입니다. 허름한 관사뿐만이 아니라 손봐야 하는 교육시설물들이 많지만 엄두를 못 내는 상황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낮에는 학생들이 쓰고 저녁에는 지역민들이 이용하는 초등학교 체육관입니다. 벽면에 붙은 방음용 내장재가 뜯겼고
곳곳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개보수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습니다. 차량 한 대가 지나면 꽉 차버리는 등하굣길을 넓히고 보행로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대답 없는 메아리입니다. 다른 사업하고 겹치다 보니까 우선시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좀 보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에 내려준 예산은 2조 7천억 원. 공무원 임금 상승 비율만 따지더라도 최소 300억 원을 더 줘야 하는데 지난해보다 1,100억 원이 줄었습니다. 공무원 임금이 3% 인상돼 도교육청은 올해 인건비로 전체 예산의 57%인 1조 8천억 원을 써야 합니다. 이 와중에 학교를 새로 짓는 데 쓸 예산이 지난해 1,100억 원에서 올해는 1,600억 원으로 늘어 기존 학교 시설 개보수 등에 쓸 돈은 줄었습니다. 누리과정까지 부담하면서 다른 교육사업비 삭감이 불가피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교육적인 규모가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고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 개선 기준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일선 학교에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불과 2년 전 2천억 원에 육박했던 교육복지 예산이 올해는 800억 원대로 떨어지는 등 돈줄이 막힌 지방교육 여건은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가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시설 등을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전단팀을 꾸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새로 만들어진 체육관과 수영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 정비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조심 기간 하면 흔히 겨울철을 생각하기가 쉽죠.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730여 건이었습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에 발생한 화재가 더 많았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많기 때문인데요. 더위가 심할수록 전기 사용이 늘어나 과부하가 걸리기가 쉽고요. 그리고 높은 습도 때문에 누전이나 합선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여름이 빨리 찾아와서 벌써부터 더위가 기승인데요. 이상고온의 원인인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교차하면서 무덥고 습한 날씨가 예년보다 길어질 거라고 합니다. 냉방기기 사용량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서요. 소방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력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전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냉방기를 너무 오랫동안 켜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집안에 문어발식으로 꽂아놓은 콘센트나 손상된 노후 전선은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시 북구 임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습니다.